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쌀쌀한데 아주 상쾌하고 그렇던데요.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우리는 철철이 먹을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거기 특산물이 있어요. 봄에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가 안 좋아서 그걸 못 먹는다. 정말 화나죠. 정말 생각만 해도 슬플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게 치아 건강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똑똑하게 치아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행복한 아침, 건강한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앞서 화면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그냥 확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우리 신체 오복이라 그러면은 피부, 눈, 그리고 모발, 위, 그리고 이, 치아죠. 네. 근데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게 바로 치아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먹고 네. 씹고 좀 맛보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미아 씨는 좀 치아 건강 어떠세요? 어때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죠? 네. 그래요? 뭐 이 살들이 괜히 있겠어요? 잘 먹으니까 있는 거. 아직은 괜찮은데 가끔가다 지금도 약간 이 아래쪽 잇몸이 부어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씩 좀 불안해지긴 하는데 네.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네. 근데 치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한두 개씩 빠져서 고민인 분들도 또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더 걱정은 치아가 한 개 빠질 때마다, 치아가 소실될 때마다 사망률이 2%씩 늘어난다. 이런 게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 부모님께서 어금니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 빠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죠. 김현종 치과 전문의 그리고 김태균 가정의학과 전문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치아 개수부터 알고 가야지. 치아 개수 알아야죠. 치아 개수 아세요? 본인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모르니까 한번 세보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얼추 몇 개? 얼추 위에 네. 잘 모르겠지만 네. 15개 정도 되나? 15개. 그럼 30개네? 이분은 더 많네, 더 많아. 이해하니까. 네. 뭐 굉장히 뭐 사랑니까지도 있으신가 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겉으로만 세가지고. 예. 저희가 뭐 총상적으로 이제 뭐 보통 위에 네. 사랑니를 제외하고 나서는 네. 위에 니 같은 경우 네. 14개,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 14개에서 아래 위로 정상적인 경우에는 28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상보다 2개 많으시네요. 사랑니가 2개 더 있으신가 봐. 겉으로 세가지고, 글쎄. 예. 아니, 근데 이가 다 온전하게 있으면 좋은데, 나이 들수록 이게 한두 개씩 빠져 고민인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통 건강한 상의 문제가 네. 안 되지만요. 네. 저희 잇몸병이 보통 40, 50대가 되면 점점점 늘어나서요. 60대가 되면서 이제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치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실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요? 네. 근데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잇몸병이라는 게 기껏 뭐 붓고, 시리고, 예. 좀 뭐 이렇게 뭔가 좀 먹을 때 약간 불편한 정도 이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치아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네.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좀 그냥 단순히 좀 시리고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잇몸병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뭐 저희가 아무것도 않기 때문에 그냥 약이나 한번 드시면 네, 네. 그냥 꼭 가라앉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요. 잇몸이 간단한 잇몸이 점점 더 심해지고 뼈까지 손상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치아가 빠져서 잘 못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사망 위험뿐만 아니라 네. 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런 위험들도 같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실제로 있는데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의 444만 명을 대상으로 네. 저희가 그 2016년까지 평균 7.6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 보았을 때 네. 그러한 위험도가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한 개 잃어버릴 때마다 네. 사망 위험도는 평균 2.2%, 네, 신부전 같은 경우의 위험성은 1.6%, 네. 뇌졸중의 위험은 1.5%, 심근경색 위험은 1%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구강 내 염증이나 세균이 침범이 되면서 치아가 빠지고 동시에 이런 그런 심장 쪽에 혈관의 그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그 원인을 추정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요. 네. 지금 사망 확률에 뭐 심근경색에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또 하나 놀라운 또 게요. 있어요? 치매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예, 치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치아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요, 네. 이 치매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일본 큐슈 대학의 그런 연구 논문에 의하면요, 저희가 이 혈관성 치매와 그 다음에 이 치아의 개수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치아가 20개를 기준이 노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평균적으로 치아의 개수가 1개에서 9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요. 이 혈관성 치매의 확률이 약 81% 더 높았다고 보고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10개에서 19개인 경우에는 약 62% 정도 네.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즉, 치아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요. 그만큼 치매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된 것이죠. 아니 그런데요. 치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차이가 난다. 네. 이유가 좀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 왜라고 난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완전히 쇼킹이에요, 지금. 네. 뭐, 뇌졸중, 뭐, 치매, 뭐, 온갖 게 지금 다 높아진다고. 이 하나 네. 없는 것 네. 때문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거 없으면 이 어떤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네? 아닌가? 원투어? 아니, 아는 현상이 삼투압밖에 없어가지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게 잘 씹지를 못하니까. 예, 이게 왜. 그렇습니다. 애들- 이제 운동 애들도 왜 이렇게 모유 먹는 게 예. 이 힘이 좋아져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어른도 그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씹질 못해서 그런가? 예,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치매나 네. 뇌 기능 여러 네. 가지 뭐 씹는 기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밀접 관계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일단 잘 씹어 드시면 네. 일단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뇌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런 길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저희가 씹는 활동, 즉 저작 기능이 네. 저희가 이제 그 기억력을 높여주고 학습을 하는 저희가 그런 해마나 네. 아니면 이 전두엽 피질 부분에 네. 산소 대뇌 혈류량을 높여줘가지고요. 네. 결국은 그런 기억이나 뭐 어떤 그런 학습의 효과를 더 높여줘서 네.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 선생님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게 아니었는데. 왜요? 왜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 공부 잘 못했다고. 그리고 선생님 주변에도 의사 선생님 중에 어렸을 때 껌 좀 씹었던 친구들이 의사 된 거 보셨어요? 그런데 뭐 저희가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치과의사 협회에서 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런 저희가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또 하나도 아까 얘기한 그런 뭐 껌 씹는 것처럼 이제 네. 저희가 구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염증 세포가 또 세류를 뚫고 뇌에 들어가서 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뭐 껌 씹는 친구들이 구강 오히려 아까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건 관계가 없지만 네. 저희가 구강 건강에 어떤 그런 것들이 뇌 기능에 훨씬 더 도움된다는 그런 보고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껌 씹는 건 삼투압 현상보다 더했어. 그건 좀 그렇다. 근데 아무래도 이가 없으면 잘 씹지를 못하니까 소화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치아가 빠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씹는 게 불편해지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이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만 드시다 보니까 네. 이제 영양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요. 신체 건강에 전반적으로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게 좀 더 네. 나이 들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잘 못 먹고 잘 못 씹어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씹는 근육 활동을 자주 하지 못하게 되면 이 근육이 좀 약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점차 약해지게 되면 피부에 주름도 조금 더 잘 생기실 수 있고요. 네. 활력도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나이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치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네. 신체에. 그러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방법 한번 찾아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치아가 빠지신 분들이 많이 찾는 시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은 사람의 소망 중 하나는 바로 건강. 자식은 오복이 아니라도 이는 오복이 든다는 속담처럼 건강한 인생에서 치아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의 치아는 안녕하십니까? 비싼 치과 비용 때문에 손상된 치아에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모 씨가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요즘 바빠서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도 비용 때문에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가족력 때문인지 젊은 시절부터 치아가 약했던 결국 어금니가 소실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그는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시술을 미루고 있습니다. 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항상 소화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정말 불편한 치아 때문인지 씹는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는 현모 씨입니다. 올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설희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고르지 못한 치아 때문인데요. 제가 앞니가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환하게 웃지도 못하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 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입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것도 좀 고민이 돼요. 공간이 벌어진 앞니와 틀어진 아랫니 때문에 설희 씨는 사람들 앞에서 말수도 적어지고 웃음까지 사라졌습니다. 대화할 때나 웃을 때 사람들이 제 이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손으로 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대화를 할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설희 씨. 여기서 웃을 때 손을 올렸니? 나 치아 상태가 별로여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좀 부끄러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고마워. 생각은 굴뚝 같은데 교정기는 답답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쉽게 엄두가 안 나요. 과연 두 사람에게 치료 방법은 없는 걸까요? 두 사람의 정확한 치아 상태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환자의 왼쪽 위 어금니와 오른쪽 아래 어금니에 충치가 심해서 발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왼쪽 위 어금니는 신경치료 및 보철 치료가 필요하고 오른쪽 아래 어금니는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차로 이걸 심고 그다음에 2, 3개월 있다 이걸 심고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한다 그러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문의의 말처럼 정말 현모 씨의 치아 상태는 임플란트가 시급한 상황. 병을 키운 것 같아서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은데요. 빨리 좋은 치료 받아서 치아의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가 벌어진 앞니 때문에 고민이었던 설희 씨의 치아도 교정이 필요한 상황. 어금니의 교합 상태는 괜찮으나 앞니의 신미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윗 앞니 같은 경우에는 벌어져 있고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벌어져 있는 윗 앞니는 내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틀어져 있는 아래 앞니는 올바르게 배열할 부분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치아 교정 관련해서 소화불량과 위생관리의 어려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한치과교정학회에 따르면 2010년에 40대 이상 환자 비율은 4.9%에서 2017년 기준 6.1%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치아와 치조골은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평소에 올바른 구강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의 치과 비용 부담을 없애고자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고 하네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니까 부담 없이 한번 갈만하겠네요. 임플란트 비용이 저렴해졌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같이 가려고요. 지금 당신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옛말처럼 치아 또한 건강할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하여 치아 손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유, 예전에는 사실 네. 이 없으면 죄다 틀리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 갔다가 꼭 틀리 놓고 오신 분 때문에 차 돌려갖고 다시 가고 막 이런 거 지금도 사실은 있는데 요즘은 대세가 임플란트예요. 그죠? 그렇죠. 임플란트 안 하신 분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저는 보험 되는 줄 몰랐거든요. 65세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예. 된다는 얘기고 지금. 예. 근데 사실 임플란트 해서 좋게 된 분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저게 정말 맞는 건지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아까도 나사 돌리는 거 이렇게 보면 무섭죠? 한마디로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저거 정말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OX 퀴즈예요. 네, 두 분이 먼저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저희 같은데. 둘이? 갖다 놓은 네, 거니까. 예. 준비되셨죠? 네. 그래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렇게 귀엽게 만들었어.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네. 임플란트 평생 쓸 수 있다? OX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평생 쓸 수 있다. 평생 쓸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저는 들면 안 되는 거죠? 아, 그쵸.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장미연 씨는 X를 들었고, 네. 또 우리 이재용 MC는 O를 들었어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거 평생 관리가 되니까 임플란트 하기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죠. 제 희망사항도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네. 한 70에 했어. 그럼 한 20년 가면 7, 8, 9, 90. 그쵸. 그 정도 쓸 수 있지 않아요? 당연히 쓸 수 네. 있을 것 한번 같다. 하면 갈 때까지 쓴다. 그럼, 그래.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들은 것 같아서 순간 헷갈렸어요. 그럼 제가 정답을 바로 네.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임플란트를 평생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짜잔. 따란 오. X 아닙니다. 왜 평생 쓰게 해줘야죠, 저거. 근데 왜 맞췄는데 기쁘지가 않지? 네. 왜 그런 거예요? 네. 네, 정답은 X인데요. 보통 이제 적절하게 잘 관리된 임플란트의 경우에 10년 이상 성공률이 92에서 96% 정도, 그리고 16년에서 20년 이상 성공률은 82에서 8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초기 1년 내에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10명 중에 9명, 20년 이상은 그 9명 중에 또 8명 정도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언제까지나 전적으로 관리가 잘 되신 분에 한해서 네. 그런 경우고요. 만약에 이제 건물이나 사실 자동차도 저희가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수명이 짧아지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라고 환자들한테만 관리하라고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 처음 할 때 잘해줬어야지. 저희 최대한 그 관리를 잘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이제 스스로 케어하시는 게 굉장히 알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출연료가 해주셔야 올라갔나 합니다. 왜 이렇게 까칠해 사람이. 아니 근데 여기서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기 이일 때는 이제 스케일링 뭐 1년에 한 2번 정도 해라. 예. 적어도 한 번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는데 이거는 남의 이니까 그죠? 남의 이잖아요. 예. 내 거 아니니까 그거 스케일링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반대로요. 네. 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구강 관리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네. 이 임플란트는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 잇몸하고 직접적으로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으로 오히려 치태나 세균, 음식물 찌꺼기가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스케일링과 같은 그런 저희 치료나 아니면 네. 구강 관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스케일링 같은 거를 하시는 것이 네. 오히려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1년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요.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치과를 꼭 방문하도록 저희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인가요? 보험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스케일링도 지금은 1년에 한 번. 네. 무료는 무료? 아니고요. 네. 약 자기 부담금이 맞아. 한 12,000원 정도. 12,000원. 예전에 뭐 6만 원, 7만 원 정도 했던 건데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12,000원 정도면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평생 쓸 수 없기 네. 때문에 관리를 잘 해라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요. 네. 임플란트 나이 들면 잇몸이 약해져서 못한다 거든요. 나이 들면 잇몸이 약해져서 너무 나이 들면 잇몸이 약해지면 못하지 저거. 네, 맞아. 맞다. OX 네. 퀴즈예요. 못한다. 네. 못한다. 이재용 MC는 못한다. 네. 그러면 장미아 씨도? 그러면 X. 네. 이거 봤으니 반대로는 하나 가야지. 이게 뭔가 좀 약간 함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뭐든지 나이 잇몸이 들어서. 너무 약해지면 아니 우리가 모래 위에 건물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야 많이 파면 되나? 아. 할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기술이 좋아져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 네. 힘들어요. 이것도 저 어지간해야 하지. 네,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정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나이 들면 잇몸이 약해져서 못한다. 정답은요? 따란! X. 아니 이래도 할 수 있어요? 할 네,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까 정답 공개했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예. 오. 과거에 저희가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 임플란트가 잇몸뼈가 없거나 또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이 잇몸뼈를 만드는 그런 재료나 아니면 또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잇몸뼈를 만들면서 또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요. 최근에는 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애초에 지금 틀니를 하고 계신 분들 예. 이런 분들도 가능한가요? 예, 그 틀니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틀니를 사용한다는 거는 치아가 하나 상실돼서 저희가 치아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네. 그럼으로써 틀니를 쓰니까 오히려 잇몸뼈의 소실은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잇몸뼈가 없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다소 좀 까다롭긴 하지만 저희가 잇몸뼈를 만들어가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 그러면 좀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신기해. 잇몸뼈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뼈로 뭐 하면 좋겠는데 내 뼈가 아니란 얘기도 있고 말이죠. 남아도는 뼈가 없어 보이는데. 이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잇몸뼈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는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된다면 임플란트를 식는데 거기에 뼈까지 그래서 굉장히 뭐 아프고 불편할까 봐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잇몸뼈의 이식은 아주 좀 소량 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뼈가 인공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뼈를 사용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것이 어떤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뼈를 이제 갖고 와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닭뼈인지 소뼈인지 니뼈인지 이게 뭐 궁금할 것 같은데 그거 뭐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닭뼈는 아닌데 소뼈는 들었는데. 그래요? 소뼈 쓰죠?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 뭐 여러 가지 이런 인공뼈를 저희가 아까 인공뼈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 인공뼈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편하게 환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뼈, 니 뼈, 그 다음에 소뼈, 그 다음에 또 조개뼈 합성하는 그런 조개로 만든 그런 완전히 합성하는 그런 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는 최근에는 치아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치아뼈. 그래서 뭐 자가치아뼈라고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내치아뼈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내치아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내 몸에서 얻어지는 뇌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제일 장점은 저희가 뇌뼈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잇몸뼈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수술 중에 얻어지면 좋은데요. 양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수술 부위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또 다른 부위의 수술을 만드니까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니뼈.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는요. 굉장히 큰
뼈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은행에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기증한 뼈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이모뼈 이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조금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게 면역이나 아니면 또 관습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기증받고 저희가 면역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네. 또 이런 걸 좀 피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또 뼈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뼈. 일단 굉장히 무균의 그런 아주 어린 송아지 뼈를 얻어가지고 순수하게 또 그거를 처리를 거쳐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소뼈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은 뭐 문제가 사실 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요새 소의 어떤 가축의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네. 좀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합성뼈. 그 조개뼈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네. 조개나 산호나 아니면 아예 합성을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네. 이런 합성본들은 뭐 정말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기술도 좋아지고 뭐 사용하기도 굉장히 많이 편해졌는데 왜냐하면 이런 건 양의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뼈를 이식하느냐에 따라서 값도 달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런 시술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잇몸뼈, 그러니까 그 뼈를 만드는 거에 어떤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내치아뼈. 내 치아를 빼게 되면은요, 네. 이 치아를 가지고 저희가 특성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내 뼈 다시 네. 내 턱뼈의 어떤 치조골을 만들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는데 장점은 뭐 어떻게 보면 내 치아를 이용하니까 면역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까 그렇죠. 내 뼈처럼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치아가 없으면 빼는 치아가 없으면 이 뼈는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거를 저희가 임플란트 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퀴즈 바로 드릴게요. 네. 임플란트 제품별로 차이가 크다? 크다? 네. 그럼 차이가 있지.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 뭔가 함정이 있어 보여. 차이가 있다면 O인데 차이가 크다니까 X일 것 같아요. 차이가 크지 않다일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아, 내가 수능 때 이렇게 잘 찍었어야 되는데. 진짜. 나는 차이가 있다로 보고. 그러니까. 네. 아니 왜 그러면 무슨 무슨 임플란트 가격 뭐 하고 차이. 광고를 하겠냐고. 그렇죠. 아니, 그건 뭐 장사 속일 수도 있고. 네, 그럼 정답 공개해 볼게요. 네. 제품별로 차이가 클까요? 네. 크지 X예요?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뭐 이렇게 맞는 게 없어. 뭐 이렇게 맞아도 들어오는 게 없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이가 크다. 예, 마찬가지로요. 저도 그래서 X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런 임플란트 재료나 형태는요. 대부분 많이 표준화가 됐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임플란트의 성공률도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 임플란트와 또 수입 임플란트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임플란트를 해외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뭐 어떤 제조 과정이나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 표면 처리 같은 것도 이쪽에 어떻게 보면 많이 표준화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뭐 특별히 어떤 제품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뭐 저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간혹 이제 환자분들하고는 뭐 임플란트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궁합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임플란트 저희가 잘 사용한다 그러면 아마 그 성공률은 오히려 시술하는 분의 그런 뭐 경험이나 아니면 숙련도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퀴즈 바로 드릴게요. 네. 임플란트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심을 수 없다. 나 이건 맞추지.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저도 주변에 봤어요. 한 번 실패했는데 또 그래요? 해서 잘 됐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걸로 따르지 뭐.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네, 그게 뭔가 함정이 있어 보여. 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까 뼈 이식까지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정답 바로 공개해 볼게요. 정답은 짜잔. 없다. 네네. 네 문제 중에 하나 맞았네. 굉장히 뭐 다 같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네. 뭐 정답은 X입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한번 하게 되면 빼고 내면 다시 그 자리에 심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런 벽에다가 못을 박으면요. 못 자국이 남죠. 네. 근데 사람 몸에는 그게 다시 잘 아물게 됩니다. 그게 아물게 되고요. 또 하나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 한번 잇몸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에 식립한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식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임플란트 했는데 흔들려서 되게 겁내하시는 분 제가 봤거든요. 이거 뭐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째로 빼야
빼야 되는 건지 고민하시던데 그런 건 어떨까요? 예, 그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나서 흔들린다. 굉장히 좀 겁나는 얘기죠. 그쵸? 내가 비싼 비용을 들이고 또 시간도 굉장히 들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수술이랑 과정도 했는데 흔들리는 것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흔들리는 경우는요. 보통은 이 임플란트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이 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잇몸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요. 네. 저희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가 아니면 붓는다든가 아니면 아프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먼저 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나사가 풀어진 경우인데요. 이렇게 나사가 풀어진 경우에는 얼른 치과에 가셔서 조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여주지 않고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먹어야지 하고 사용하게 되면요. 네. 이것이 나중에 임플란트가 또 부러지는 그런 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가지고 얼른 대처를 해야 되겠고 이번에는 저기요 이가 이제 삐뚤빼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주변에서 많이 봤죠. 맞아요. 아까 사례자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치아가 좀 삐뚤빼뚤하면 웃을 때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사람 네. 목이 메이네요. 네. 사람 만나기도 좀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교정하는 분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정하는 분들은 몇 살? 요즘엔 나이 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분들도 제 말이 많죠. 그 말이에요. 네. 옛날에는 어린애들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중년인데 버젓이 중년인데 이거 끼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서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까 잠깐 교정에 굉장히 젊은 여자분이 나오셨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 40대 이상의 심지어 남성분들 아니면 50대, 60대에서도 이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어떤 외모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교정을 했지만 지금은 잇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치아 환경을 좀 좋게 해서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가 사진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교정과 관련해서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저희가 아까 그 교정에 이제 연령이 많이 그런 게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교정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교정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좀 심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기능적으로 좀 잘 먹기 위해서,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교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증례가 지금 그 치아 교정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증례입니다. 지금 보셨던 분은 중장년층이신데요. 잇몸이 좋지 않아서 치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윗니가 앞으로 나가고요. 아랫니는 가운데 모여가지고 삐뚤빼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된 것을 저희가 이제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다시 가지런하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벌어진 치아를 이제 앞쪽으로 가운데로 모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치아가 힘이 분산되는 게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삐뚤빼뚤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펼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입솔질이나 치태를 없애거나 구강 관리를 하는데 더욱더 좋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중장년층이 됐을 때는 이도 이제 잇몸도 좀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교정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아까 보였던 그런 증례 같이 이제 중년층에서 이제 교정을 한다고 그러면요. 일단 잇몸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일단 치료 계획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정력도 아주 약한 힘으로 서서히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받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강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전, 치료 중, 치료 후까지 관리가 돼야 되고요. 이제 잇몸 치료도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잇몸 치료가 이 기간에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안에 세균을 줄이기 위해서 이 치아를 굉장히 열심히 긁어내는데요. 하고 나면 1, 2주, 2, 3주 동안은요, 더 시리고 아프게 느껴져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고 이제 한 3, 4주가 지나면 오히려 흔들리던 치아도 많이 안정이 되고요. 오히려 불편하게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이 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꼭 이 기간을 잘 참아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골다공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교정을 할 때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 비스포스포레이트라는 약을 쓰는데요. 이런 약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치아 이동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치주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하시는 선생님과 꼭 상담을 받으시고 꼭 상의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잘 해주셔야죠. 임플란트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교정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관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양체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지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저는 뭐 양치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네.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치실입니다. 치실. 치실. 치실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X. 예. 아니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듣고 안 쓰던 치실을 썼더니 저는 이 이와 이 사이가 넓어졌어요. 그래, 이런 문제 얘기하는 그래서 분이 저는 X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반대로 O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 치실을 써서 쓰면 넓어진다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네. 이 닦이는 거는 단순한 칫솔질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요. 치실과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또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치실을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칫솔질에 치간 칫솔이 더해지면 어떨까요? 일단은 동일하게 양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분만 치실을 추가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치태 염색제를 사용해서 세균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확실히 붉은기가 덜한, 그러니까 치간 칫솔까지 함께 사용한 여성분의 치아에 세균이 덜하다는 걸 또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저분이 더 깨끗했던 거 아닌가요? 남자분이 더 지저분했던 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쓰는 게 좋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뭐 칫솔 늘 사용하니까 네. 뭘 골라야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칫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요즘에 특히나 뭐 굉장히 많은 칫솔의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칫솔 모 같은 경우는 치아 2개에서 3개 정도를 덮는 정도의 크기를 사용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칫솔 머리 같은 경우는 좀 입안 구석구석 좀 양치하실 수 있게 좀 작은 걸, 날렵한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 강도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모의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건강한 잇몸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중간모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가 좀 시리시거나 혹은 잇몸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자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드러운 모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특히나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니코틴이라던가 혹은 치석들이 더 잘 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칫솔모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칫솔, 그것도 잘 알아보고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 임플란트하고 교정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근데 아직도 입에 차 한 대가 들어갔다. 나는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갔다 막 이래요. 근데 보험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65세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죠? 65세 이상부터 보험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 한 30년 이상 남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이 음식 있잖아요. 그 이를 더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는지 그걸 또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이번엔 요리 갈 테니까 참 가지 마시고 한술 뜨고 가세요. 요리 갑니다. 네, 이보은 요리 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좋으시죠? 네,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이는. 아니, 보기에도 이가 가지런한 게. 네, 제가 오복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요, 사실 우리가 음식물 먹으면 치아 사이에 끼어서 음식 먹기가 좀 힘들다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제가 오늘 치아 표면까지 말끔해지는 그런 요리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바로 우엉을 넣은 보리새우 솥밥입니다. 맛있겠다. 우엉이 좋은가 봐요? 네, 일단은 아까 저작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보리새우가요. 사실은 위에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니까 우리가 잇몸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도 또 잘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궁합일 것 같아요. 일단 우엉을 먼저 골라야 되는데 우엉 잘 고르세요.
글쎄 뭐 좋아 보이는 놈으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엉 그러면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흙이 많이 묻어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색깔이 좀 진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금방 이제 산지에서 갖고 온 거니까 이건 국산이에요. 그리고 중국산은 표면이 좀 깨끗하니까요. 그건 좀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우엉은 네.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곱게 채 썰으면 되는데 네. 우엉이 사실은 이게 갈변이 좀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요. 전분이 있어서 네. 이럴 경우에는 쌀뜨물에다가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 놓으면 갈변이 좀 덜해져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우엉 그러면은 식초물에다가 좀 헹군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쌀뜨물 도움 받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는 요거 이제 보리새우가 있어요. 보리새우. 보리새우도 이제 냉동실 안에서 꺼냈으니까 네. 쌀뜨물에 한번 살짝 헹군 다음에 뭐 마른 팬에 살짝 볶아도 되는데 저는 네. 그냥 밥을 지을 거라 쌀뜨물에만 조금 헹궈놨어요. 쌀뜨물에 하면 좀 냄새가 약간 제거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감칠맛이 조금 더 살아나고요. 그다음에 보리새우가 살짝 짠맛이 좀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걸 좀 없앨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 쌀도 좀 준비하는데 네. 깨끗하게 씻어서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밥 지을 때 찬물에 30분 건져서 체에 받쳐서 30분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네. 제가 여기 지금 50년 된 가마솥을 제가 들고 나왔어요. 맛있는 가마솥밥을 지을 건데요. 여기에다가 네. 우엉을 좀 넣는데 제가 예전에도 솥밥 많이 했었죠. 네. 몇 번 했었죠. 네. 그럴 때 제가 늘 국간장하고 들기름 또는 참기름을 같이 볶았는데 오늘은 보리새우가 있어서 네. 짠맛이 좀 가미됐으니까 네. 들기름만 볶아줘요. 네. 들기름으로. 네, 들기름에다가 네. 요거 우엉 넣고요. 네. 솥밥 맛있어요. 맛있죠. 귀찮아서 그렇지 맛있지. 네. 저런 거 그러게요.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네. 그래요? 오늘 잡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보리새우 씻어놓은 것도 이렇게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볶아주세요. 볶아. 네. 지금 들기름만 넣고 네, 이렇게 볶아요. 우엉하고 왜냐하면 보리새우 넣고. 우엉이 그냥 조금 그냥 밥 위에다 그냥 올려놓으면 네. 구수한 맛이 조금 저는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볶아서 쓰시는 게 좋고요. 구수하게. 네. 네. 만약에 가마솥도 없고 나는 냄비밥 하기도 좀 힘들다 하시는 네. 분들은요. 그냥 전기밥솥에 하시면 되는데 네. 전기밥솥에 할 때는 쌀을 안 치고 요 들기름에다가 우엉을 살짝 버무린 다음에 위에다가 안 치시면 아주 맛있게 또 지으실 수가 그렇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쌀을 쌀. 조금 얹으세요. 네. 근데 까먹었어, 선생님. 네. 왜 물에만 안 불리고 체에 받쳐서 또 30분 있어요? 이제 쌀을요 네. 너무 오래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은요 네. 아무래도 쌀룬에 있는 영양소가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또 어머님들이 그 불린 물 가지고 밥을 지으시면 괜찮은데 그걸 또 버려버리신단 말이에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네. 이 체에 맞춰서 네. 젖은 면보만 좀 덮은 다음에 그러니까 쌀을 불려놓으시면 네. 훨씬 더 영양소 파괴가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그 물에 하면 크게 상관은 없다.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다 이제 밥물을 붓는데요. 보통 이제 우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짝 이렇게 수분감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밥물을 많이 잡으면 안 되고 기존에 어머님들 잡으셨던 밥물 똑같이 1.5배로 잡으면 돼요.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좀 안 칠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요거에다가 이제 양념장을 같이 해 먹으면 맛있는데요. 보통 이제 맨밥을 같이 잡수시기도 되지만 네. 여기다 양념장 해 먹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좋죠. 요 다시마 우린물을 제가 좀 준비했어요. 다시마 그냥 우린물. 예, 왜냐하면 보리새우가 있다 보니까 감칠맛을 조금 줬으면 좋겠어서요. 네.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좀 넣고요. 매운맛을 보여주나요? 네. 약간 매콤하면 또 맛있을 것 같아서. 네. 그다음에 간장 넣고요. 간장. 이건 그냥 양조 간장? 예, 그냥 일반적인 간장이에요. 네. 요거 매실청 조금 넣었어요. 매실청 단맛 들어가야죠. 주고요. 네. 그리고 요게 지금 들기름. 들기름. 아까 들기름 했으니까 똑같이 들기름 넣고요. 기름 네. 맞추라 그러셨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요게 깨소금 조금 넣고요. 그리고 약간 단맛을 원하시면 네. 약간 쌀 조청 같은 거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단맛을 원하지 않으시면 요거 안 안 넣으셔도 넣어도 되고. 괜찮아요. 아까 매실청 네. 넣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보리새우 있었죠? 네. 그래서 약간의 맛술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파를 듬뿍 넣어주세요. 그래요. 네, 요거는 이제 파맛으로 먹는 거예요. 파맛으로. 네. 이렇게 해서 비벼 잡수시면 아주 좋은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우엉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뿌리 식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엉에다가 각종 그
대파라든지 양파라든지 네. 이런 거 같이 해서 이렇게 밥 지으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버섯. 가을에 채취한 버섯, 네. 요거 같이 해서 잡수시면 훨씬 더 풍미가 있어서 좋습니다. 영양가루도 네. 좋고. 네. 선생님, 이 우엉은 감자 깎는 칼로 깎을까요? 껍질 깎을 때? 저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조금 손실이 되는 것 빠져나가서. 같아서 저는 이렇게 칼 등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서 하거든요. 예, 그러면 훨씬 더 우엉이 좀 분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네. 깎이니까. 맞아요. 나 새댁이라 잘 몰라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잘 되네. 잘 되죠? 굉장히 네. 잘 되죠. 잘 나가네. 왜냐면 한 네.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지금 네. 그 속으로 계속 감자 깎는 칼로 깎나 그랬는데 잘 되네. 잘 깎이네요.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상암동 나왔고 나 이렇게 깎아갖고 팔고 있을까 보다. 아유, 잘하네. 또 깎은 것도 팔기도 하잖아, 그죠? 그렇죠. 깎아놓은 것도 파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깎아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오래 두게 되면은 좀 갈변이 되니까 색깔이 변하니까. 갈변되지 말라고 약간 좀 뭘 하신 뿌려? 것 같아서 저는 그럴 수 되도록이면은 있어요.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제가 이쪽에다가 밥을 좀 미리 지어놨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실래요? 저거 뚜껑 여는 순간이 그렇게 즐거워. 네. 와, 이거 보세요. 우엉하고 보리새우가 그대로 있죠. 네. 이야. 기대됩니다, 단맛이. 요거 밑에 누룽지가 훨씬 더 맛있겠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좋아해요. 누룽지 네. 쪽으로 좀 주세요. 그럴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밥을 좀 비벼 잡수시면 네. 아침에 약간 식사를 못 하고 나서 아침에 조금 치아 운동을 좀 덜했다 하시는 네. 분들도 요거 가지고 얼마든지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저작 운동을 오늘 못했어, 저녁에는 아침에. 꼭 요거를 만드시면 굉장히 좋을 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밥을 못 먹으면 네. 아까 얘기 들으셨죠?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갖고 그러니까요. 얼굴이 더 빨리 네. 늙고 맞아. 안 이뻐 보인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에 지금 식재료가 우엉하고 보리새우 들어갔잖아요. 아니 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우엉하고 보리새우 중에서 어떤 게 치아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둘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엉은 이제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치매 분비를 많이 유도를 시켜주고요. 그렇게 되면서 충치를 예방시켜주고 치아를 건강하게 해주면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리새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껍질째 먹기 때문에 특히나 뼈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먹을 때 표고버섯 같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보리새우도 표고버섯이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보리새우랑 같이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리새우 그리고 우엉이 같이 들어간 솥밥이거든요. 앞에 좀 드셔보시겠어요? 바로 저희가 가져왔는데 사실 양념장도 정말 맛있거든요. 되게 한번 먹어볼게요. 향기로워요. 냄새가 그쵸? 네, 맛있어요. 예, 굉장히 이미 고소한 냄새가 스튜디오에 가득합니다. 두 분 많이 드세요. 네. 예, 출연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네, 뼈랑 그 치아의 이도 뼈니까. 네, 네. 기본이 되는 물질이 바로 칼슘이기 때문에 칼슘 네. 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맛있겠다. 식감도 아주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우엉의 식감도 있지만 보리새우 씹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느낌이 되는데 바삭바삭해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요. 입안에서 상당히 조화로워요. 우엉 씹는 것과 식감도 좋고, 굉장히 양념장하고 또 먹으니까 약간 짭짤한 맛도 나고, 네. 집에서 맨날 전기밥솥밥만 해주잖아요. 언제 무쇠 돌솥밥을 먹겠냐고. 그렇죠. 그나마 조용히 하지 않으면 전기밥솥밥도 못 먹어요. 근데 이거 양념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양념 마음에 이렇게 해서 드시죠? 먹어봐야 되겠어요. 네. 파를 이렇게 굵게 네. 좀 썰어서. 보통 이제 우엉 같은 맛있어요. 경우에는 사실 졸여 먹거나 이렇게 반찬으로만 많이 잡수시잖아요. 맞아요. 밥에다 넣어 먹는다는 생각 잘 못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보리새우와 같이 궁합을 맞춰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고버섯 넣으면 좋다면서요. 같이 넣어서 잡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칼슘이 좋으면 치아 건강에 안 좋은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늘 너무 좋은 음식들만 먹었는데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습관적으로 보통 보면 많이 치아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탄산수,
같이 어떤 이런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 치아에 굉장히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맥주든 탄산음료든 아니면 콜라 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치아에 좋지 않은데요. 그걸 먹게 되면 이게 산성을 띠고 있어서 에나멜층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 먹고 나서 바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요. 꼭 치아 표면을 또 약간은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탄산음료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걸 드시더라도 혹시라도 뭐 드시게 된다면 빨대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좋지 않은 게 사실 요새 커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네. 많이 먹죠. 근데 많이 먹는데 이 커피가 제일 원인이 되는 거는 뭐 일단은 이 치아에 변색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일반적인 커피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저희 커피 믹스. 믹스 커피. 네, 그 믹스 커피 저희 뭐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게 또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커피 믹스를 드시는 분 말고 매일 한 잔씩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충치나 치아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아까 28개 말씀드렸는데 이게 19개까지 되는 확률이 1.69배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달아서 그런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커피 믹스 커피가 결국은 설탕하고 크림 성분이 많잖아요. 달달하게 먹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치아 사이사이에 뭐 충치나 아니면 잇몸병의 어떤 원인이 돼서요. 더 좋지 않은 걸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커피 속 안에 있는 카페인도 치아에 굉장히 나쁘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칼슘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뼈의 그 치아의 기둥이 되는 치주골을 약하게 좀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치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커피들을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커피 드시고 난 다음에 물로 입을 꼭 헹구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양치를 해주시면 좀 그런 것들은 좀 예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칼슘 섭취를 위해서 뭔가를 먹었다면은 바로 커피를 마시는 건 좀 자제해야 되겠네요. 네. 자, 레시피 한번 더 볼까요? 요겁니다. 우엉 보리새우 솥밥. 무쇠솥밥. 네. 줄여서 무쇠솥밥. 집에 갈 때 아무래도 솥 하나 사들고 가실 것 같아요. 구수한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양념장에 싹싹 비벼서 오늘 저녁에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었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보통 왜 양치하기 힘들어서 혹은 양치하기 싫어서 커피 마실 때도 있는데 커피를 마시고 나면 꼭 양치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밥맛은 뭐 훌륭했어요. 좋았는데 반찬을 안 주시니까. 제가 지금 반찬을 후다닥 만들 건데요. 바로 그 요새 얼갈이 배추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갈이 배추에다가 그건 또 칼슘의 왕이죠. 얼갈이 배추, 중멸치, 지지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완전 충청도식 음식인데요. 보통 이제 시장에 나가시면 이렇게 얼갈이 배추라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시잖아요. 요거 구입하셔서 요 뿌리 부분 잘라내시고요. 깨끗하게 물에 한번 세척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마지막 세척할 때는 꼭 식초 한두 방울. 그래야 굉장히 살균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끓는 물에다가 살짝 요걸 한번 데쳐내시면 좋아요. 데쳐내는데 이거 지금 나오는 얼갈이 배추가 굉장히 야리야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데치지 마시고요. 살짝 숨만 죽게만 데쳐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김만 쐬고 나와라.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자, 어머님들이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릇 여러 번 하지 않고 이렇게 냄비에다가 바로. 원래 그게 삶의 지혜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뭘 준비를 하냐면은요. 여기에다가 미리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양념을 먼저 하세요. 자, 된장 넣고요. 그다음에 고추장 넣고요. 자, 된장의 짠맛을 우리가 보통 달달함으로 조금 채워주면 좋다고 하는데 그 달달한 게 뭐냐? 설탕 아니고요. 바로 꿀이에요. 꿀을 약간 넣게 되면
된장의 짠맛을 조금 보완시키고 그 된장의 감칠맛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묻혀주세요. 오늘 조청 꿀 좋은 거 쓰시네요. 네. 좀 있어빌리티예요. 네. 있어 보여요. 늘 보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밑간을 한번 충분하게 하셔야 이 얼갈이 지짐이를 완전히 푹싹하게 해서 좀 토속적으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쌀뜨물? 바로 쌀뜨물이죠. 쌀뜨물에다가 요거를 조금 넣으세요. 뭘 넣느냐 하면 쌀뜨물을 이렇게 3번 씻어낸 쌀뜨물을 이렇게 붓고 3번째 물을 붓고 불을 좀 켜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이 멸치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아무래도 뼈째 먹어야 가장 좋으니까 중멸치를 준비했거든요. 대가리 좀 떼고요. 쓴맛 나는 내장 좀 제거하고 마른 팬에 살짝 한번 볶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물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라있지 않으면 약간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넣었어요. 좀 듬뿍 넣으세요. 멸치는 처음부터 대가리가 없었으면 좋겠어. 내장하고. 막 여러 가지로 번거로워 죽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따 대파 좀 넣고요. 대파 넣고. 대파 넣고. 그다음에 요거를 한 소끔 이렇게 끓여주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아까 얼갈이가 굉장히 푸릇푸릇하면서 약간 열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한번 데쳐놓은 거라 그대로 10분만 센 불에 그다음에 10분만 약한 불에 해갖고 은근하게 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찜을 했어요. 자, 찜을 하니까 요 옆에 보시면 10분만 센 불에 10분만 약한 불에 이렇게 있어요. 기대돼요. 맛있겠죠. 약간 시래기 비슷하게. 그렇죠. 요거에다가 맨 마지막에 붉은 고추 이렇게 해서 색감만 좀 내시면 아주 좋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매콤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 청양고추 조금만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얼갈이 배추 멸치 지짐이가 만들어지지요. 아까 저희 방송하려고 스튜디오 문 여는 순간 이 향이 확 나가지고 맞아요. 힘들었어요. 시작부터 배고팠어요. 요거 한번 잡숴 보세요. 얼갈이 배추 멸치찜 이것도 역시 칼슘 관계돼서 이에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엉과 마찬가지로 배추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가 치아 표면과 사이사이에 이제 치태를 제거하는 데 좀 도움이 돼서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배추에는 특히나 칼슘과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멸치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희가 이제 살과 뼈를 통째로 먹는데요. 특히나 칼슘과 인이 더더욱 많이 풍부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칼슘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우유보다도 단위 100g당 훨씬 더 많은 칼슘을 함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맛을 위해서 아마 내장을 조금 제거를 하신 것 같은데 내장에 사실 칼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쌉싸름한 맛이 나실 수는 있기는 한데 또 영양을 생각하신다면 내장을 섞어 드시는 것도 그런 괜찮습니다. 거예요. 내장을 먹어야 되겠군요. 어머, 그러면 멸치는 대가리만 없으면 좋겠어. 근데 빼야 맛은 좋은데. 그렇죠. 선생님 약간 말 안 시킬 테니까 드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나 이 밥하고 먹으려고. 좋다. 굉장히 깊은 맛이 나네요. 그렇죠. 외갓집 온 기분이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 나 할머니네 가면 할머니가 배추에서 그 배추밭 가서 이거 풋배추 걷어다가 삶아서 주물주물해갖고 가마솥에 이렇게 끓여주셨잖아요. 딱 그 맛을 제가 한번 재현을 해봤는데 어때? 굉장히 토속적이고 구수한가요? 맛있어요.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아주 잘 어울리죠. 다른 반찬 밥하고 필요가 너무 없는데. 맛이 오늘 저녁엔 딱 요거 2개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식탁이 굉장히 화려해질 것 같습니다. 뭐 김치도 필요 없고 다른 반찬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칼슘 덩어리란 말이죠. 맞아요. 멸치도 잔뜩 들어가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레시피가 좀 오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레시피 확인하시겠습니다. I
제대로 어울려요. 네, 얼갈이, 배추, 멸치, 지짐입니다. 솥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깊은 맛이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치아 건강에 이만한 식품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구수하고 짠맛보다도 구수한 맛이 더 있어서요. 밥하고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정말 시골집 가면 약간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느낌? 아니, 그쵸? 그러니까 시골집 가라 그러지 말고 여기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얼마나 좋아, 이거. 그죠? 보내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요? 네. 가끔 솥밥도 좀 먹고. 솥밥 안 되면 냄비밥이라도 좀. 그 맛이 있거든요. 네? 오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치아 건강을 위해서 도움되는 말씀, 한 말씀 더 해주셨어요. 예. 저희가 흔히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요, 뭔가 이렇게 내가 안 좋다라는 신호를 보내잖아요. 네. 그런 게 보통은 그러니까 전신이 안 좋을 때 저희가 감기의 증상이라고 흔히들 많이 표현하는데요. 치아에는 이런 증상이 바로 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시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충치가 있거나 잇몸병이 안 좋거나 또는 치아에 균열이 갔거나 또 치아가 깎였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실이라는 걸 느끼시면요, 그냥 아까처럼 그냥 뭐 약 먹고 그냥 아니면 참고 이러지 마시고요. 바로 치과를 가셔서 이 원인을 진단하고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이다. 네. 기억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김태균 선생님. 사실 모든 거는 언제나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건강한 치아를 잘 가지고 계실 때 정기적으로 검사도 꼭 받으시고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좀 챙겨 드시면서 건강하게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 건강해야 이 만사가 즐거워요. 네. 잘 먹어야죠.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날씨가 쌀쌀하지만 아주 상쾌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날씨 어떨지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꽃샘추위는 여전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만개한 벚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거리마다 피어난 봄꽃을 보며 봄 날씨를 실감하실 텐데요. 하지만 4월에 맞지 않게 꽃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4.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 외 남부 곳곳도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오르겠지만 서울 12도, 전주 13도, 대구 14도 선에 그쳐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에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종일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 아래 갈수록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영남 내륙, 전남 동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그 외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봄철 화재 사고가 잦은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더 올라서 온화한 봄 기운 느끼실 수 있겠고요. 일요일 중부와 전북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충분히 자도 늘어지는 춘곤증 한 번쯤 겪으시죠? 자칫 만성피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녹황색 채소나 생선, 달걀과 같은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졸음이 쏟아져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연거푸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시적으로 나아지겠지만 오히려 피로감을 더 축적시키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습니다. 낮잠도 지나치면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 20분에서 30분이 적절하다고 하네요. 또 나쁜 자세가 습관화돼도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봄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바른 자세로 20분씩 걷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남은 봄 보다 건강하고 알차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잦은 날씨 변덕에 면역력 잃기 쉽습니다. 평소 규칙적이고 고른 식습관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아니, 오늘 된장지짐에 무쇠솥밥 먹었더니요, 기분도 좋고 든든해요. 네. 아침 꼭 챙겨 드십시오. 네,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